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얘기는 등기 관련한 주제 몇 개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이 얘기는 앞에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은 발생하지만은 처분을 하기 위해서 다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위 등기청권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실체법상 등기청권하고요, 절차법상 등기청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식이죠. 이게 사안을 간단화시켜 봐야 돼요.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을이라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등기를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청권이라는 개념은 뒤에 등기 신청권이라는 용어와 달라지게 되는데, 등기 청권은 계약의 당사자, 법률행위 당사자끼리 등기 넘겨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고, 등기 신청권이라는 얘기는 지문이 하나 구성이 되는데 등기 관서에다가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실행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신청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 정도가 등기 청권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자, 등기 청권 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용으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채권적 청권, 그다음에 물권적 등기 청권이라고 해서 이게 오래전에 한번 구성이 됐고 작년에 또 한번 문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끼리 주장할 수 있는 개념. 이게 이제 채권이라는 개념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한다? 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종류 볼까요? 채권적 등기청권에서 법률 행위에 기한 등기청권. 이건 뭐냐면 이런 식이지.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위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내용은 없어요. 지난 자료에는. 그 다음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이 내용 없다니까요. 지금 새롭게 추가한 거라고 법이 개정이 추가된 내용이라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지상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법률 행위에 기한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 이건 알겠지.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완성에 따른 등기 청구권.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해서 20년간 소유자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어떻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됐다 한들 등기를 넘겨받기 전까지는 어떻다?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등기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임차권에 기한 등기 청구. 이건 이제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등기가 지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가 법률 행위에 있어서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등기. 다시 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했습니다. 대금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으면 어떻다?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소위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아까 어떤 토지, X 토지의 지분이 갑이 60%, 을이 40%라고 했을 때, 이미 판결에 의해서 어떻다? 공물 분할 판결에서 이렇게 분할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전체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을 때, 을에서 갑으로의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갑이 제3자에게 팔아먹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의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또 간단한 얘기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피상속인입니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피상속인.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이다. 그러면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을은 그대로 이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팔아먹으려면 어떻다? 등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이런 개념이 법률 규정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 자, 그래서 처분 요건도 등기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건 이제 전세권이랑 비교를 해서 가야 되죠.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 교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을은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등기를 통해서 이미 전세권이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물권에 관한 개념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임차권이라는 것은 자, 굳이 등기를 안 하더라도 다 그 양 당사자 사이에 의세 합치, 목적물의 인도 등이 있으면 다 임차권은 성립하게 된다. 근데 임차권의 단점이 하나 있죠. 혹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게 되면 바뀐 소유자는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것이 여기다가 임차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면 등기 권리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바뀐 사람에 대해서도 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한다라고 해서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에서 등기는 총 3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 먼저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등기, 두 번째가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바로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채권적 등기 청구, 특정인에 대해서만 등기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채권적 등기 청구는 자,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자,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10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적 등기 청구는 10년간 행사하자는 원칙적으로 10년 경과되면 다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채권의 일종이니까 물론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10년 지나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겠지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쌓이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런 게 있겠고요. 이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 중에서 물권적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이미 권리가 있는 거야. 이미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것. 이걸 우리가 물권적 등기청구권. 자, 얘는요. 법률 행위에 따라 등기청구권. 등기 넘겨받지 않으면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자, 지상권 설정 등기라는 지상권 설정을 취득할 수 없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전세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점유취득시효 마찬가지죠. 등기 넘겨받아야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임차권도 마찬가지죠. 임차권이 성립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등기를 해야지.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되게 된다. 해서 이것들은 등기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등기를 안 해도 이미 내 거야. 그래서 이걸 외부에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아무 원인 없이 등기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무효인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자,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다고 해서 이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건 아니거든. 미리 전제를 해서 원인 무효, 불법적으로 등기를 훔쳐간 사안이다 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어머? 이 미친놈이 있나? 그래서 발견을 했다. 그러면 어떻다? 당연히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그건 변론을 하고요. 일단은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가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넘어갔을 때 요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다?
말소 등기란 방식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올 수가 있다. 물론 이때 말소 등기라든가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갑의 소유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저런 분란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정리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겠고요. 자,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였어요?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법정지상권. 두 개의 종류로 공부하셨습니다.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었는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속에 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은 바뀜에 따라서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에 따라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바로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두 개 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인정되는 개념이자 소위 이제 법정지상권의 한 종류가 되게 될 것이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관습성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다면 어떻다? 인정되지 않았었고,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든 없든 당연히 인정됐던 지상권. 그래서 법정지상권 이미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법정지상권을 이전을 하고자 할 때 어떻다? 이전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어차피 그때 설정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다? 이미 자신에게 있는 권리라는 거야. 이 세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자, 소유권 이미 가지고 있고요. 또는 법정지상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필요성 때문에 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물권적 등기 청구권. 근데 이 앞에 세 가지는 뭐라고요?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래서 바로 지문 가지고 가볼까요? 교재 76페이지 가서 지문 첫 번째 박스. 작년에 좀 이상한 지문 나왔었죠. 등기 청구권하고요. 등기 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다. 이건 틀린 거야. 청구권은 누구한테? 법률에게 상대방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주장하는 게 등기 청구권이고,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를 실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등기 신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가셔야 되지, 나중에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라는 전제에서 단독 신청도 가능한 케이스가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신청은 어디다가?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이렇게 실행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을 등기 신청권이고, 등기 청구권은 자,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해서 등기 소유한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상대방,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소위 이름하여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스예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아니죠? 아직은 소유권 확보하기 전이죠? 아직은 소유권 확보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이건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 된다. 해서 물권은 다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요.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요. 점유 취득 시효자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률에 따라서 양도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옳은 표현 구성했고요. 조금 이제 어려웠던 주제. 자, 요건 일단 유보.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린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채권적 청구는 소멸시효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 근데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다?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10년 지나더라도 어떻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이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 권자에 대해서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해서 자, 요건 일단 틀리게 뽑았고 버릴 지문인데 가볼까요? 지금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매수를 하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2달 후에 등기를 넘겨주겠다. 그럼 이제 막연하게 기다렸다가는 사고 나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다 뭘 합니까?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을 일단 해두게 됩니다. 가등기를 하게 되면 뒤에서 뭐 지겹게 할 얘기지만 순위 보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랬을 때 갑이 이 문제 부동산을 B형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B형한테 팔아먹을 수 있고 B형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B형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라고 하는 것도 채권적 청구권이죠. 아직은 물권 자체가 발생하기 전이니까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10년의 기간이 흘러버리게 됩니다. 갑은 뭐 B형한테 소유권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매매 계획이 흐지부지가 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을도 지금 이걸 뭐 살 의사도 없었던 거지. 본등기를 청구 안 했다는 얘기는 10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다?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 가등기라는 것은 자,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효 완성에 따라서 다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무효인 등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는 게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 본등기를. 근데 을이 본등기를 10년이 지나도 안 하고 있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하고 있어. 그리고 10년 지나서 어머 땅값이 겁나 많이 뛰었네. 그래서 갑자기 본등기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미 뭐라고요? 이건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효 완성으로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 이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 자, 극단적인 경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중도금까지 지급해. 또는 계약금을 지급해. 그리고 진짜 이거 나한테 소유권 이전 해줘야 된다. 진짜 자, 며칠 있다가 가등기 해주면 중도금 지급하겠다라고 개뻥을 친 거야. 그래서 가등기를 돈이 필요하니까 이 매도인이 가등기를 해준 거야. 가등기 해준 거야. 그리고 나서 중도금을 지급을 안 해. 그런 상태에서 얘는 이제 이 갑은 이거 내용 잊어버리고 돈을 끝까지 안 주니까 해제는 뭐니 복잡한 민법을 알아야지 그런 것도 해제를 하지. 해제도 안 하고 그냥 누구한테 B형한테 팔아버린 케이스야. 아니 얘가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할 때 일방 상사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다? 계약 해제하고 소급해서 무효로 시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가등기란 것 자체도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 연락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나는 계약금 먹었다라고 흐뭇한 생각에 잊어버리고 B형한테 이 소유권을 넘기게 된다고. 그럼 B형은 이제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겠죠. 뭐 그러다 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15년 있다가 짠 하고 누가 나타나?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어머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거 있네. 가등기를 해놨었네. 중도금 지급하고 뭐 해제도 안 된 상태니까 해제가 지금 안 된 상태니까 중도금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다고 계약수작을 한다고. 그 사이 땅값이 10배가 뛰어버렸는데 그러면은 자 가십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등기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모두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물론 법원이 행한 등기는 말소를 할 수 없다. 이런 예외가 있는데 일반이 행한 등기는 다 말소를 시켜버린다고. 직권 말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12년 차가 돼서 본등기를 해서 중간을 날려버리고 이제 땅값 10배가 뜬 상태에서 이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럼 미친놈 때문에 이런 문제 조항이 나온다고. 판례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자 지금 가볼까요?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효 완성으로 가등기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했을 때 그 무효인 가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는 뭐가 된다?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자기 부동산에 쓸데없는 등기부가 있으니까 이거 무효죠? 무효를 지워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뭐가 된다?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좀 특이했던 주제가 출제가 됐고 여러분 교재 이제 77페이지 가서 자 지금 30회 도 이상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일 무난한 문제 이게 22회 때가 나왔던 문제인데
옛날 문제이긴 한데 30회 문제를 보고 해설을 냈어요.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는 뭐가 된다? 채권적 청구이 되는 거죠. 그죠?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권리를 취득하니까 두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두 번째,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권. 이것도 채권이죠.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잖아요. 본등기 해야지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러니까 본등기를 신청한 권리는 있는데 이것도 채권적 청권에 해당된다. 세 번째, 매매계약 취소로 인해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권. 이건 뭔 소리냐면 갑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준 거야. 근데 갑이 이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민법 총칙할 때 논의하겠지만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을 명의의 등기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리는 거, 말소 등기 청구라고 하는 것,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내 권리에, 내 부동산, 내 권리에 쓸데없는 것이 있으면 지어내는 거. 이건 뭐가 된다? 물권적 청구. 이게 을이 됐든 병이 됐든 정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자, 내 부동산 등기에 쓸데없는 의미 없는 것들이 있으면 지워내는 것은 뭐가 된다? 물권적 청권이 되게 된다. 시효취득에 따른 등기청권. 아까 설명드렸었죠? 시효취득에 따른 등기청권도 등기청권이 발생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 등기 명의인, 특정인에 대해서만 어떻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0년 당시에 최종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등기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고요. 그래서 채권적 청권.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권, 이것은 역시 특정인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아직은 최종 양수인이 물권을 취득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3번은 취소나 해제가 있게 되면 뭐라고요? 이미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내 권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물권적 청권이라 부르게 될 거고, 채권적 청권은 뭐라고요?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법적 효력을 발생케 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채권적 청권. 그래서 이렇게 답은 3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등기청권이라는 개념 특이한 게 하나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게 등기의 유효 요건 등 관련한 주제, 효력에 따른 분리에서 교재 79페이지부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시 가등기 얘기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가등기 얘기 먼저 하나 보고 나서 교재 가지고 먼저 확인을 해드리고 나서 등기 유효 요건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하고요, 담보 가등기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등기법이랑 하면서 계속 반복해드릴 주제인데, 이게 가등기를 마스터를 하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시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서 을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을이 이 문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 되게 됩니다. 우리 기본서로 79페이지짜리 가지고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요약집이 없어요. 요약집 봐봤자 의미 없어요. 자꾸 내용을 보셔야 돼. 그래서 그랬을 때 아까 이런 게 있었죠. 을이 갑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을 명의의 청구권 보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을 해 놓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갑은 뭘 할 수 있다? 이것을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럼 병은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가등기 권자가 나중에 이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본등기가 뭐가 되는 거야?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본등기가 되게 되면은 이 본등기를 한 시점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다만 순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논리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만약에 이게 1월 1일 날, 이게 3월 1일 날, 이게 5월 1일 날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있게 되면 소유권 취득 자체는 을은 5월 1일 날 취득을 하게 됩니다. 대신 순위 번호는 어떻다? 바로 이 순위 번호를 활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등기 부분 가지고 분석하면 먼저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꼴이고 그 다음에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꼴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건 불가능하죠. 이미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갑이 이 부동산을 또 병한테 파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자, 을도 소유권 갖고 병도 소유권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등기는 어떻다?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이게 등기법에서 공부하는 가등기와 본등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가등기는 아까 우리 앞에서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했던 주제인데요. 갑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을이 뭘 설정한다?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되게 됩니다. 담보 가등기 권리자. 자,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여기다가 뭘 한다고요? 을 명의의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요,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소위 청구권 보호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사실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담보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가 되면 이 사람 뭘 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청산금 지급하고 아예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담보 가등기의 의미 또는 이제 경매 청구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보 가등기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야. 하나가 청권 보호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자 담보 가등기란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가등기 종류 두 개 있었고요. 지문 먼저 체크하고 나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79페이지 가서 지문 볼까요? 그래서 하여튼 등기가 조금만 마스터가 되면 민법을 해볼 만해. 물권이 잡혀요. 등기의 내용을 소화를 하시게 되면 물권이 완벽히 잡히고 물권이 잡히면 거꾸로 등기법 자체도 모든 게 용서가 돼. 이해가 되고 자 그래서 지문 79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호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서 본 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 등기가 행해진 때부터 다 발생한다.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죠. 장래효라고 하는 거. 장래효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가 공부할 때 소급표인데 장래효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비교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질문요. 소유권 이전 청권 보호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자, 우리 추정력 따로 외우실게. 여기서 이제 민법에서 청구권 보호전을 위한 가등기 여기서는 딱 하나 이렇게 추정력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리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좀 이따가 나머지 내용 설명드릴 거예요. 3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호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을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표시가 아니라 그 실체 내용 이게 차용금 채권을 전제로 한 건지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것인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력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등기의 가장 큰 효력 중에 하나가 추정력이에요. 등기는 가장 큰 나머지 다 구질구질한 얘기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등기라는 게 물권 변동을 위한 효력 발생 요건 또는 처분 요건, 그 다음에 대항 요건 이 세 가지가 실체법성 효력이 될 테고 절차법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데 이때 추정력이라는 것은 본등기라는 것에 한정하게 됩니다. 좀 이따 이건 다시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이제 등기 유효 요건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아마 양들이 많아가지고 엄청 어려워. 자 등기라고 하는 것. 자 크게 자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원래 등기법에 가서 보면 등기부라는 것은 표제부의 등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권리의 등기라고 해서 갑구, 을구 이런 식으로 총 3개 페이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실체법에서 민법에서 얘기할 때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표제부에서 다루고 있는 부동산의 표시라는 것이 있을 테고 등기의 본질은 물권 변동의 공시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 어떤 물건이냐가 하나가 이슈가 되게 될 테고 두 번째, 누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느냐, 등기 명인이라는 것이 이슈가 될 테고 세 번째가요, 바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느냐라고 해서 자 등기부라고 하는 것,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등기 명의인 법률 행위 등이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뼈대 잡으셔야 돼. 실체법적 관점에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등기 명의인, 그리고 세 번째가 법률 행위자라는 것 세 가지가 표시가 된다. 해서 이런 식이지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통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객체는 X 부동산이 되게 될 것이고 권리자는 누가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권리자가 될 테고 등기 원인, 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등기 원인 또는 등기자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가 공시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뼈대 잡으셔야 돼. 뼈대 잡으셔야 돼. 부동산에 표시하고 실체 관계가 일치해야지 어떻다?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다. 두 번째, 자 등기 명의인하고 실체 관계가 일치해야지 어떻다?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세 번째, 실체 법률 행위하고 등기부상 표시된 법률 행위가 일치해야지 어떻다?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먼저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게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A라는 토지를 매수한 후 B라는 토지를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B라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체 관계와 자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가 될 테고 무효인 등기는 나중에 뭘 한다고요? 말소 등기라는 형식으로 이걸 정리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할 때 공부하시잖아. 갑 소유에 대해서 자 A라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A라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은 A라는 토지에 대해서 체결했는데 등기는 B라는 토지에 대해서 자 B라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고를 원인으로 해서 취소할 수 없다.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 이런 주제와 연계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 기록의 내용이 다소 다른 경우, 다소 불일치한 경우 이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건 이제 뭔 얘기냐면 갑이 자 X 건물 3층짜리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데 을에게 이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사실 4층이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미처 업데이트가 안 된 거야. 증축한 부분을 등기부에 반영을 안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치라든가 내용이 똑같다고 봤을 때 동일성이 인정이 되게 되면 이 등기를 무효인 등기로 갈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굳이 이제 판례에서 가끔 나오는 패턴인데 다소 불일치, 다소라는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봐줄만 하다. 이런 식의 취지. 해서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자, 등기 명의 겁나 중요하지? 자, 지금 갑소유의 토지를 을이 매수한 후 병 명의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뭐가 됩니까?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명의 신탁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 신탁 4개를 제외하면 모두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이 다를 때는 그 등기는 뭐가 된다? 그때는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식하게 외웠었지. 자, 매, 모, 수 이렇게 겁나 무식하게 외웠던 방법. 해서 요것도 있었구나. 경매에 들어가면 어떡하? 수탁자에서 알매 모수 경수에서 명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알게 되면은 소유자는 누가 되고 매도인이 되게 될 테고 모르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경매에 들어가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웠던 거. 이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자, 실체 관계하고 등기 명인이 불일치했을 때 이건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쟁점이죠. 허가 구역 안에서 중간생략 등기 이거 무효. 자, 이렇게 가십시다. 원래 이것부터 가볼까요? 일반적인 의미의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 중간 생략 등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바로 병한테
토스, 바로 넘겨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중간 생략 등기.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불이자 등기 명인하고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니까 무효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무효로 처리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나중에 A가 사고, B가 사고, C가 사고 왔을 때 갑자기 15년 지나서 C의 권리가 무효가 된다. 앞이 나가려니까 뒤에도 나가려. 이런 얘기가 터지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어떻다? 그냥 특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불법입니다. 해서 걸리면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일반적인 의미의 중간 생략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 모두 생략 등기도 볼까요?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X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는 을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 등기법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갑시다. 건물을 신축한 사람,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고, 포괄 승계인, 상속받거나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승계인 을이라는 사람이 이 X 건물을 샀다고요. 그런데 세금 문제는 뭐니? 이런 문제 때문에 을이 마치 원래대로 하려면 이렇게 한다고 감 명의로 먼저 뭘 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을 명의로 뭘 해야 돼?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그때는 이 등기는 어떻게 한다? 특별히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왜? 이게 이런 식이라고 을 명의 등기, 을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된 사안에서 을이 A한테 팔고 B한테 팔고 C한테 팔고 이런 관계를 거쳐서 이 앞쪽이 무효가 되어버리면 뒤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법에서 자 우리 행정법규 관련해서 효력 규정, 단속 규정에 관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소위 단속 규정으로 해석해서 뒤에 있는 사람도 어떻다? 권리를, 기왕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권리를 온전하게 취득을 하게 된다. 이 얘기가 지금 이제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예외적으로 어떻다? 유효, 이렇게 갑니다. 이건 부동산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법 판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이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 가볼까요? 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요, 매도인하고요, 매수인 두 사람이 꼭 손잡고 가서 토지거래 허가 처분을 받아야지 어떻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 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허가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죠. 갑이 최초 매도인이고 을이 중간 매수인이고 병이 최종 매수인, 다시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넘기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갑과 을이 허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허가 신청해야 되지 매도인하고 최종 매수인이 허가 신청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얘를 패스하고 바로 얘하고 손잡고 짜고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무효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있어서 허가 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허가 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라고 할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자, 법률 행위하고 그다음에 실체 관계가 일치해야지 어떻다?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그런데 자, 지난번 나왔던 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거 무효입니다. 이건 무효야.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권리의 종류가 완전 틀려. 전세권은 뭐죠? 물권이죠.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의 합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 금액 교부.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그럼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주장할 수 있을 뿐더러 전세권은 특기할 만한 것이 뭐라고요? 자, 나중에 경매 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전세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임차권 등기를 했다. 그러면 대양력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임차권은 경매 청구를 할 수 없거든요.
임차권의 근거에서는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없고 경매를 굳이 신청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전세권과 임차권은 그 권리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고요? 이렇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나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무효, 전혀 다른 내용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통정의 표시에서 파트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증여를 했으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것은 특별히 유효. 사안이 좀 복잡했었죠. 자, 이렇게 하십시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갑이 사실은 증여를 을에게 하게 됩니다. 자, 을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이빠이 내야 돼. 그래서 이거 세금 문제를 때문에 이걸 형식적으로 뭐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서로 짜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민법에서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서로 짜고서 매매가 없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던 사안, 이건 통정 허위 표시에 걸려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런 사안이었었어요. 자,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를 했던 사안이고, 그런데 세금을 안 내려고, 증여세를 안 내려고 머리를 굴려서 매매로 위장을 했던 사안이다. 그래서 국세청이 호구입니까? 자, 지방세무서가 그냥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추적해 보니까 이거 분명히 증여로 보여. 그래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갑과 을이 뭘 주장하냐면 봐봐. 자, 지금 원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니네들 말이 맞다고 치고 그럼 증여인데 매매를 했단 말이야. 그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가 됩니까? 통정 허위 표시니까 무효가 되게 됩니다. 무효가 되면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그래서 이 등기, 을 명의 등기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이 부동산은 여전히 소유자가 누가 된다? 갑이 된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 못 내겠다라고 이렇게 세게 나왔을 때 얄밉잖아. 그래서 대부분에서 판례를 만들다 어떻게 한다고? 자, 증여가, 자, 일단은 매매는 무효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다만 증여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은닉, 숨겨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증여 유효, 매매 무효. 그래서 을은 결국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 얘기는, 자, 잠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와 있냐면 통정 허위 표시 교재 28페이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은닉행위라고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은닉행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은닉행위를 보니까, 자, 사안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했으나 세금 문제 때문에 을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고, 을은 이 토지를 나중에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기 숨겨져 있는 증여 계약은 어떻다? 유효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을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병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전적자도 당연히 함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매매 무효, 증여 유효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원점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증여를 했으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등기는 특별히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중에서 주요 이슈. 자, 부동산하고 실체. 자,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의 표시하고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면 무효로 봐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다소 불일치하다. 그러면 이때는 특별히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두 번째 이슈, 등기 명의인하고 실권리자가 다르다. 그러면 그건 무효로 봐야 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의 중간 생략 등기와 모두 생략 등기는 특별히 어떻게 한다? 유효한 등기로 본다. 이유는 거래질서 안정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갑소유 토지를, 자, 소위 명의신탁이 있었죠? 명의신탁은 뭐가 된다? 무효라고 할 것. 그리고 특이했던 것, 작년 시험 문제 이슈,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그러니까 출제의 의도는 뭐냐면, 자, 일반적인,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게 된다. 그런데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가게 될 것.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다. 두 개의 권리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가 되게 될 것이다. 다만 은닉행위라는 부분은 특별히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등기의 유효 요건. 잠시 끊었다가요, 나머지 지문하고 내용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